자, 이제 87쪽에 시행자 중에서는 조합이 따로 출제가 돼요. 조합 문제는. 그래서 조합은 도시정비법에도 나오고 주택법에도 나와.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을 배우는데 도시개발조합에서 주의사항 2개를 써드렸어. 자, 무슨 방식? 전부 환지. 그냥 환지 그러면 틀려. 그래서 전부 환지. 그리고 아까 무슨 시행이 안 돼? 공동시행. 아까 12번 시행자하고 공동으로 못한다고 그랬잖아. 이 두 개는 항상 머릿속에 조합은 염두에 두고. 자, 1번 조합 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항상 조합은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야 돼. 그래서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 7명 이상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죠. 변경 인가 똑같이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인가 시에 동의가 나와 있죠.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요한다. 아까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개발 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동의를 받을 때 요 동의가 필요하다. 그때 국가나 지자체는 받을 필요 없고 조합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지? 왜? 같은 동의니까. 그 다음 참고사항 동의자 수 산정 방법 1번 2번 묶어서 체크. 항상 기본적으로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 요 1번 2번이 거의 잘 나와요. 자, 도시개발과 토지 면적 산정. 면적을 산정할 때는 뭐까지 포함? 국, 공유지 포함해서 산정.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라는 단어 나와. 공유. 공유는 대표 공유자 몇 명? 한 명. 한 명만을 소유자로 보. 그러니까 하나의 땅을 10명이 갖고 있어. 10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 한 명으로 본다. 공유자 보이면 무조건 한 명.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 각각을 소유자 한 명씩으로 본다. 구분 소유자 어디서 나와요? 아파트. 아파트를 좀 구분 소유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1001호에 한 사람, 1002호도 한 사람 다 각각이란 얘기야. 자, 그럼 다시 공유 그럼 몇 명? 한 명.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구분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 각각. 그 다음에 이제 뭘 기억하시냐면 5번 번호 체크.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이때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 제외. 그러면 뭘 시험에 낼까? 철회를 내겠지. 철회는 항상 뭐뭐 하기 전이지. 이해되셨나요? 민법 시간에 철회 배웠어요? 안 배웠어? 배웠지. 뭐뭐 하기 전에는 가능해. 그러니까 어느 공부를 하든 공법 시간에 철회가 나오면 뭐뭐 하기 전자로 나오면 철회하고 철회했으면 수에서 제외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6번을 체크했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그 정도 봐두시고. 자, 3번 조합원 등. 조합원이란 그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다.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그래 놓고 무슨 조합원? 당연 조합원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소유권만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라 얘기야. 그러면 당연이라는 말은 잘 기억해 봐요. 사업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 방금 동의했건 안 했건 조합원. 거주하든 안 하든 조합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자 그럼 뭐다? 조합원이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 자, 동그라미 1번.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여기는 왜 면적이 나오냐면 전답이 있겠죠. 그럼 전답에는 면적이 커요 작아요? 크죠. 크더라도 작더라도 무조건 평등한 의결권을 준다. 그 다음에 3번 내려와. 공유 토지의 의결권. 자, 반달가로 이번에 이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 그럼 공유자 붙어서 몇 명? 한 명만을 의결권으로. 다시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의결권. 그럼 똑같지? 공유는 무조건 한 명. 근데 구분 소유자는 각각. 똑같은 말이야.
계속 똑같아. 그 다음 차별금지. 동의하지 아니했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임원. 항상 임원이 나오면 별표하고 무조건 임원에서는 공통적인 게 거의 출제가 많이 돼. 정비법으로 출제하든 주택법 하든 도시개발법 나오든 임원 문제는 잘 나와. 자, 임원 하면 3명을 말해.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 이사, 감사 3명을 임원이라 한다. 자, 임원의 자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야죠. 그러니까 조합원 중에서 임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어디에서 선임한다? 총회에서 선임해. 그 다음에 임원의 겸직금지. 뭐 겸한다 그럼 무조건 틀려. 겸직금지. 그 다음에 결격사유. 참고로만 한번 읽어요. 공부할 건 아니니까. 이러면 결격사유다. 근데 2번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그랬지? 무슨 날부터? 다음 날부터.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그 옆에다 여백이 있으면 도시정비법이나 주택법은 결격사유 생기면 당연 퇴임. 여기는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는 그냥 당연이야. 그걸 시험에 또 물어봐. 여기는 결격사유 생기면 다음 날부터야. 다음 날부터. 이쪽 두 개 법은 당연이야. 그 날짜부터 당연히. 여기 차이점이 있어. 그 다음 임원의 직무 조합장, 이사, 감사 여러분 있고. 자, 동그라미 4번에다 체크.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항상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 요거는 정비법에도 똑같이 나와.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 이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조합의 총회는 무슨 기관? 최고 의결기관 써놨죠. 그래서 다음 사항들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건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대의원회 총회의 권한을 뭐한다? 대행하는 기구야. 그러니까 총회는 조합원이 전부 모이는 회고 대의원회는 몇 명만 모인다는 이야기야. 대행기구야.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2번 조합원 총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책 맨 위에 여백 있나요? 맨 위에 여백 있어. 그 여백에다가 하나 적어 보세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전부죠. 조합원 전부가 모이는 걸 총회라고 그래.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면 무조건 어디에 참석할 수 있어? 총회를 참석해. 총회니까. 자, 대의원회는 이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을 해. 그러니까 조합원 중이야.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을 한다. 이렇게 놨어. 그까지는 이해됐죠? 선임을 하는데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일 때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놨지. 둘 수 있다. 요렇게 시험에서 바꿔내는 시험 문제가 있어. 요게 정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의원회는 똑같아. 나머지는
정비법은 요게 바뀌어져. 50인이 100인으로. 그 다음에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 요 노란색 표현은 무슨 법이다? 도시정비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맨 대의원에 나오면 요 문제를 내겠죠. 나머지는 똑같아. 지문은 똑같이 10분의 1 이상 구성 이런 똑같아. 단지 50인이냐 100인이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요거 문제야. 안 틀릴 것 같지? 시험장 가면 이거 엄청 많이 틀려. 그동안 기출문제 보면 이게 많아. 많은 이유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주 내겠죠. 그 다음 거기에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대의원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럼 다음 사항을 제외니까 다음 사항 5가지는 대행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겠지? 이걸 또 시험에 봐봐. 엄청 많이 써. 근데 도시정비법은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걸 잘 안 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딱 5개거든. 5개 구분하셔야 돼. 자, 우선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은 조합에 관한 거죠. 그럼 조합에서 뭐는 변경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조합은 정관이야. 그러니까 정관을 아까 만들었을 때 변경할 때는 이건 대의원에서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거. 아까 임원의 선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 써놨잖아. 어디에서? 총회에서만 한다 이렇게 써놨잖아. 총회에서. 그리고 조합을 합병하고 해산하는 거. 합하고 해산하는 걸 대의원에서 못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조합에 관련된 거 3개 뭐? 정관, 그 다음에 임원, 합병, 해산 이렇게 간단하게 이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이 2개야. 계획. 자, 우리 배운 대로 개발계획, 환지계획, 실시계획이 있어 없어? 실시계획 없지. 그럼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야. 아까 우리가 절차 배울 때 맨 위에 무슨 계획 나와? 개발계획, 그 다음에 실시, 환지 이렇게 3개 나왔잖아. 근데 실시계획은 여기 없어. 그럼 실시계획은 뭐 할 수 있어? 대행할 수 있다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2가지로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조합과 계획이 가는 거야. 조합과 계획. 그 다음에 법인격. 법인격 1번 조합의 성격은 비영리 공법상 사단 법인이야. 법인. 근데 정확한 법인은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 그러면 조합의 성립은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돼. 왜 등기해야 돼? 성격이 뭐야? 법인이잖아. 법인. 그럼 법인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합은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야. 뭘로 봐? 법인으로 봐. 법인. 그러니까 법이니까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 2개 다 잊으시면 안 돼. 그럼 날짜. 그러면 설립인가 받으면 항상 며칠? 30일. 30일 안에 그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성립한다. 이렇게 놨어. 그리고 민법 준용에 조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뭐에 관한 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근데 아까 성격은 뭐였어? 공법상이지. 공법상 사단법인이잖아. 근데 공법이라는 법률이 있어 없어? 없지. 공법이라는 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격은 공법상이지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는 건 무슨 법에 있어? 민법에 있어. 그래서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합은 이 도시개발법이 가장 기본이 돼. 도시정비법은 요거 3배 정도가 많아. 조합에 관해서. 그래서 도시정비 어려워. 왜냐면 이건 조합 문제가 나오면 쉽게 찾거든. 근데 도시는 조합 문제 나와도 엄청 어려워. 왜냐? 요 3배 이상이 넘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정비법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안 하는 거야. 있다고 하면. 그 대신에 요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요런 거 나오면 맞춰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라 중복된 내용들, 아까 비교해 준 거, 그런 거 나오면 맞추고, 거기 외에 게 나오잖아. 못 맞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도시개발법이 훨씬 쉬운 이유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쉬운 거지. 그 다음, 이제 실시계획.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이제 도시개발 지정하면 무슨 계획 만들어? 실시계획 만들어. 이건 순서 그대로야. 자, 실시계획 작성 누가 해? 시행자가. 뭐 이런 걸 안 읽어줘도 되지. 무슨 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에. 그 실시계획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계획 포함되어 있어?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해.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과 똑같아. 세 가지.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이 명시 첨부되죠. 그러면 시행자들은 작성이 되면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하겠죠. 그러면 지정권자는 인가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 내 의견을 듣는데 거기 써놨어. 누구의 의견? 하급기관 의견 청취야. 이걸 시험에 맺는데 못 찾아. 하급이란 개념을. 자, 국장이 지정권자다. 그러면 하급이 누구야? 시도, 대도.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시장, 군수, 구청. 요거지. 근데 이걸 엄청 많이 내는데 엄청 많이 틀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 인가하면 아까 시행자 확정되는 효과, 공사 착공 권리. 그건 필요 없어. 그래서 밑에 써놨어. 실시계획 인가 전에 주민 의견 청취가 아니므로 공고 열람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지? 그럼 반대로 항상 인가 절차 앞에 의견 청취는 원래는 누구의 의견이다? 주민 의견이야. 주민 의견. 주민 의견 들을 때는 공고 열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큼은 아니다 그 말이야. 왜냐? 신도시의 주민 살아 안 살아? 그렇지, 안 살아. 그러니까 하급 의견으로 대신 이 말이거든. 이걸 알아듣고 공부해야 돼. 그럼 다시 원칙을 기억해야 돼. 인가 전 의견 청취가 나왔어. 그럼 원래는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이야. 이거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라는 얘기야. 인가 전에 의견 들어. 그럼 무조건 누구? 주민 의견. 그럼 주민 의견 듣는 방법 어떻게 해? 그 써진 대로 공고, 열람, 공고, 공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열람, 공람 날짜 무조건 얼마? 14일 이상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도시 만들 때? 신도시 만들 때. 신도시 만들 때 주민 의견이 없어. 그래서 누구의 의견으로? 하급 의견으로.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라니까. 적는 게 아니야. 지금 머릿속으로 공부해보란 이야기야. 뭐 적는다고 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 못하면 시험장에 적어봤자 필요 없어. 적는 거 여러분들 시험하고 상관없다니까. 적을 때도 적으라고 하는 거야. 적어. 내가 말로 할 때는 그냥 공부하는 거야. 안 적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 공부. 내가 말하는데 저걸 못 적어서 막 애달어. 그러면 공부 안 하시는 게 좋아. 필요하면 써준다니까. 필요할 때는. 안 써주는 거는 자꾸 해. 자꾸 머리로. 그래야 시험장은 안 틀려. 이거를 내가 맨날 틀린다고 그러잖아. 왜 틀려? 적어놓으니까 틀린 거야. 적어놓으니까. 적어놓으면 시험장 가서 적어갖고 가안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내가 안 적어주는 거야. 막바지 한번 적어줘. 의견 청취 막바지 한번 적어주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자꾸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여러분 한번 듣는 거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기억나. 손으로 한 거는 기억이 안 나. 오죽하면 내가 그다 그 밑에까지 써줬잖아. 자, 다음 장 넘기시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받았어. 인가 받은 실시계획 제가 배운 단어 변경, 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인가 받고 그러겠지? 똑같아. 앞에서 배운 거하고. 그 대신에 다음 장 경미한 상 변경. 경미한 상 변경은 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근데 여기서 경미한 게 조금 내용이 좀 달라. 우선 2번을 한번 볼까? 2번. 면적 어떻게 됐어? 감소, 줄어들었다. 이건 이해하시겠지? 우리가 저 앞에서 미리 배웠잖아. 변경할 때 경미한 건 면적은 줄어든다. 기간 나오면 어떻게 해서 줄어든다. 이런 거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단축, 감소 이런 거 외우지 말라네. 그냥 줄어든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숫자가 얼마 나왔어요? 100분의 10이 나왔죠? 국토계획법은 55%가 나왔지. 근데 이해해봐. 도시개발 땅이 넓어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면적이 넓어요. 시설 만드는 데 넓어. 여기가 훨씬 넓은 거야. 여기가 면적이 넓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10%죠. 앞에는 5% 주고. 그러니까 그 숫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문제가 1번에가 있어. 1번에가. 시행지역에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기다 없다에다 동그라미.
경계 문제 나왔어. 경계 변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없다는 게 경미한 거야. 그러니까 지문은 나머지 읽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3번이 문제가 돼. 3번은 사업비가 나왔잖아. 사업비는 뭐 증가나 감소가 전부 경미해. 늘어나. 돈은 어떻게 돼? 늘어난다는 것은 더 잘 내는 것, 잘 내는 거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기간이나 면적은 줄어야 경미한데 비용은 어떻게 돼? 늘거나 줄거나. 근데 얼마야? 10%야. 그래서 자꾸 틀려. 비용을 냈는데 맨날 준다만 생각하지 말아. 기간하고 면적이야. 기간하고 면적은 줄여야 돼. 그럼 돈은 수행자가 많이 낸다는데? 좀 더 적게 낼 때 얼마? 10%야. 그래서 비용만큼은 증감. 숫자 갖고 장난 안 쳐. 10%, 5% 이런 시험 문제는 안 쳐. 그러니까 기간, 면적 어떻게 하고 줄고 비용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관리계획 결정의 의제. 관리계획 결정의 의제를 다른 말로 바꿔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아예 바꿔서 써볼까요? 관리계획 결정 의제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되실려나 몰라. 실시계획 뭐에? 고시에 대한 효과야. 항상 앞으로 의제 나오잖아. 의제가 효과요. 의제. 안 해도 한 것처럼 해주니까 효과잖아. 그래서 굳이 의제 그러면 효과야. 효과. 그럼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무슨 계획은? 실시계획 고시는 된 것으로 이런 개념이 되겠지. 자, 읽을게요. 양괄호 1번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내용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하고 굵은 글씨가 들어있지. 그럼 거기다 예를 하나 적어볼까요?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이렇게 돼 있어. 자, 예를 든다면 기반시설의 설치 등. 그럼 우리 기반시설의 설치는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그럼 왜 지구단위계획 들어있을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무슨 시설?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들어있었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 만드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이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 말이겠지. 그런데 그 다음 줄에가 이미 관리계획이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원래 결정해야 되죠. 기반시설 설치는 관리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결정할 사항인데도 결정 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했는데 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효과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자가 나왔으니까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겠죠. 다시 무슨 기간? 사업 시행기간 안에. 2번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중에서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 거? 변경된 것으로 보지. 이게 실시계획의 고시에 대한 효과요. 이건 시험에 다 나왔어. 두 개다. 근데 주로 1번에서 많이 나와. 자, 관리계획 지구단위로 결정할 사항은 뭐 된 것으로? 이미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종전과하고 실시된 고시하고 비교할 때는 어디가 실시계획 고시한 것이 우선이야. 종전의 것도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참고로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이 2차선이었어. 도로가. 그런데 실시계획 고시는 4차선이었어. 그럼 뭘로? 4차선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요. 어차피 시설 문제니까.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에서 총설 3가지 방식이 있다. 3가지 방식이 있다. 자, 2번 세부사항에서 반달가로 1번 수용사용 방식을 반드시 기억할 거. 수용사용 방식은 굵은 것이 당의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택지라는 말이 뭐야? 택지 배웠잖아. 부동산학회로 뭐
주상공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그게 택지잖아.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하거나 공급이 필요한 걸 무슨 방식? 수용. 그럼 그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그거 아니면 환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왜 그 뒤에다 필요한 경우하고 뒤에다 가로해 보세요. 수용해서 끝에 필요한 경우. 그러면 이제 수용했어.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어떻게 보상해야 돼? 사전에 현금 보상. 이걸 적어놔 봐요. 그래야 좀 이해가 빨라지겠지. 그럼 수용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야. 사전에 현금 보상. 그러면 환지에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뭐가 어려워? 수용이 어려워. 수용이 어려우면 뭐한다? 환지로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서 보상하는데 그거 지가가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수용하기가 어려워. 그럼 무슨 방식? 환지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방식으로 하다가 수용으로 하다가 수용이 어려울 때 무슨 방식? 환지로 이렇게 된 거야. 뜻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만 이해하면 문제 풀어져.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양거래부 혼용시행 이런 거는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읽으시면 돼. 지금은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점 3번에다 시행 방식 변경 써 있나요? 거기다 7월달 써놓으세요. 지금은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 이게. 7월쯤 가서 문제 풀이하면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으로 이 내용을 요약집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가 좀 되면 도시개발법은 한 주짜리야. 한 주. 한 주로 끝나야 돼. 오늘 처음 하니까 적은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시간이 걸려. 다음 주에 한 2시간 정도 하면 끝나요. 언제? 왜냐하면 이건 2시간 정도면 예전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 많이 안 걸려. 필기할 게 없으니까. 그럼 요거 끝나면 정비법 들어갈 거거든. 우리 정비법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정비법을 들어가려면 이 도시개발법이 정확하게 이해되셔야 돼.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절차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돼. 그래서 오늘 해준 용어들을 좀 알아야 정비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비법은 하더라도 다 안 해드릴 거야. 우선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 쪽에다 신경을 쓰실 거고, 여기 한 바퀴 돈 다음에는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 마지막 시험 볼 때는 또 반대로 몇 개만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조금 간단하게,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다시 할 때는 아주 작게 시험장 들어가는 방법. 왜냐면 이건 이제 끝이 없어 하려면은. 그러니까 정비법은 일단 우리가 6개 중에 3개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 3개는. 그 3개 맞추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3개까지는 맞추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주는 좀 책을 읽어오세요. 예습, 복습이 아니라 예습. 예습이니까 92쪽부터 환지 방식까지 알 수 있으면 그냥 읽고 몰라도 좋아. 한 번은 그냥 읽어오시란 얘기야. 왜냐하면 공부를 꼭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좀 있었구나 하고 한번 해보시면 지난번에 배운 게 있으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걸 표시해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는 이해된 건 그대로, 이해 안 되면 거기다 물음표라도 한번 해보시면 되지. 그러면 그 설명 들을 때 그걸 좀 제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설마 하다가 다 물음표 해오진 않겠지? 다 물음표 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한번 배웠잖아. 2번을 배웠어. 지금 2번 과정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책의 구성사. 그러니까 책 읽으실 때 잘할 거. 모르잖아. 뭐 표 같은 거 나와갖고 뭐 절차 이렇게 나오잖아. 모르면 넘기면 돼. 그런 것들은. 대신에 이론적으로 써진 거 있어.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야. 읽어보고 이해되면 이해된 대로. 안 되면 체크만 해오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설명할 때 그 체크 부분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좀 쉬워지겠죠. 책이 워낙 좋아. 그지? 워낙 좋은데 안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책은 여러분 읽으라고 된 거지 요걸 외우라고 이런 게 아니거든. 읽어서 이해되시면 공부한 거니까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외워지지도 않아. 이 많은 분량을 외워? 못 외워. 그러니까 자꾸 이해한다. 그리고 자주 읽는다 그러시면 돼.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암기된 건 못 찾아 실제로. 지금이나 되니까 몇 개 알지만 뒤로 가면 외울 게 더 많아지는데 외워지지가 않아요. 대신에 책으로 여러분 읽어서 이해된 건 기억 안 나도 시험장 가면 생각이 나. 그래서 자꾸 읽어서 이해를 시켜놓으라 이렇게 한 거지. 외워놓은 거 그날 가서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럼 끝이 그걸로. 이해된 거는 지문 보면 알게 돼 있지. 그래 여러분이 민법 그 어떻게 외워 그거를.
감이 있어. 감. 많이 읽다 보면 요런 지문이 나올 때 요렇게 이런 감을 익히는 거지. 요런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외운다는 해가지 말고 책을 많이 읽는다. 읽으면 그냥 시험장 가면 답 보여. 답이 막 손 들어. 나 이렇게. 근데 외운 사람은 못 찾아. 외운 사람은 못 찾지. 왜? 외운 대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답을 찾게 되니까 많이 읽으시라고 그래. 내가 요 요약집은 최소 5번 읽으셔야 돼. 5번 읽으면 60점은 나와. 그러면 내가 한 80점 맞고 싶으면 한 7번만 읽으면 돼. 7번이면 32개는 나오니까. 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요거 5번 읽은 사람은 무조건 60점. 그러면 3번 읽은 사람은 40점밖에 안 나와. 왜냐? 하늘과 땅이야. 2번 차이가. 3번 읽으면 겨우 과락면에. 5번 읽으면 60점 딱 나오고 7번 읽으면 80점 나와. 80점. 우리 8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최소 5번만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체크해주고 굵은 글씨라도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야. 정 안 되면 내가 다 모르겠어. 그러면 밑줄 그어놓고 큰 글씨 나온 거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크게 문제되지 찾으니까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